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법의학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법의학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의학은 법학이 아니라 법정에서 필요한 의학입니다. 법의학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사망 원인이 뭔지 밝히는 의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의사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의학의 역사가 사실은 조선 초기 세종 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다 알고 계시죠? 네, 세종대왕 때 법의학이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증수무원록이라는 무원록이란 건 한자로 원한이 없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없게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시신을 살필 수 있는지 처음 법의학 교과서를 쓴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근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최초의 법의학자는 누군가 하는 분은 문국진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자이자 여러 가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이 국과수를 만든 이 분이시기도 해요. 법의학자는 무슨 일을 하냐?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말을 듣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 중에 딱 하나, 법의학자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죽은 사람의 말을 듣고 혹시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법의학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셜록 홈즈 얘기도 우리 표창원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형사님이랑 막 친하고 뭔가 사건을 해결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묵묵히 뒤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거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냥 무작정 잡아갈 수 없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줘야 되지 그냥 나쁜 사람이 내 생각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잡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정말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근거, 근데 그 근거는 어때요?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를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재판에 나가게 되겠죠. 법의학자는 좋든 싫든 판사님이 불러서 제가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 근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범인도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도 나와 있고 변호사도 있고 반대쪽에는 검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판사님이 있고 저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가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근거를 대라. 그러면 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대게 되는데요. 근데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범인은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아니라는 듯이 막 하겠죠.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무섭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인상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네, 이 사람의 적합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가끔은 예상치 못한 때가 있는데요. 어떤 자문을 받게 되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기자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기자님이 취재를 했는데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그냥 빵 먹다가 질식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폭행을 한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맞은 상처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빵 먹다가 사망한 건지 20살밖에 안 된 형 오빠가 빵 먹다 죽는 거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도. 그렇듯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그 자료를 보내겠대요, 이메일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이메일을 보고, 이거는 빵 먹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폭행. 그리고 오랫동안 폭행이 있어 왔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거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어떤 데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과학적 소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9시 뉴스에, 요즘에 8시도 하고 9시도 하지만 뉴스에 갑자기 취재를 하겠다고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빵 먹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신 거가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살인죄로 검사님이 기소를 해서 살인죄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뛰고 범인을 막 잡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를 보고 또 제가 부검을 하고 이걸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책에는 제가 하는 일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사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윤일병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사건들도 여기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러면 또 법의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법의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학은 가끔 무서울 때가 딱 한 번,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고, 다만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추천하고 여학생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거냐? 부검이 아주 힘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스를 이용해서 끔찍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끔찍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제가 부검하는 분이 저처럼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웃었고 사랑했던 가족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해줄 말이 무엇인지 듣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직업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20년 넘게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내 자신을 성숙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들 다 어른이 되면 다 성숙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른이 돼도 내가 어른이 되었나? 그리고 내가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나?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 수많은 타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타인의 삶에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도와줄 수 있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숙해 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법의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뜻이 있으시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한 20년쯤 뒤에 아마 20년쯤 뒤에도 저도 계속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요. 법의학자가.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은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나와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20년 뒤에도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서 혹시 법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20년 뒤에 저랑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법의학을 하려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물어보시면 이 책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아니 부검하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약간 말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고 냉철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허투루 놓치지 않는 꼼꼼한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고 게임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다만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과학도 좋고 수학도 좋고 조금 그런 거 할 때 꼼꼼한 마음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따 표창원 소장님이랑 같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